호텔에서 눈을 뜬 여자. 그런데 뒤에 누워있는 남자를 보더니 눈빛이 급속도로 흔들리기 시작한다. 깼어요? 그녀가 이렇게 당황하는 이유는 그들의 관계가 불과 얼마 전 처음 만난, 당신 나 잘 알아? 심지어 서로 앙숙이던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2달 전 기상청에 근무하는 주인공 신하경, 곧 결혼을 앞두고 한복을 맞추러 왔는데 안 받아? 예비 남편의 몸이 안 좋은 것 같았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곧바로 죽을 사들고 그의 집으로 달려가는데 싸늘하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컨디션 안 좋다며. 자. 근데 비밀번호 왜 바꿨어? 그게... 그렇게 하경은 엄마가 또 몰래 왔었구나. 첫 번째 시그널을 가봐야겠다. 죽꼭 먹어? 애써 무시합니다. 한편 과장님한테 보고하시죠. 우박의 가능성을 발견한 기상청 직원. 우박은 일단 내렸다 하면 그대로 피해 발생이니까 1% 가능성만 있어도 분석해야 되는 거 아시죠? 하지만 그 확률은 거의 5% 가까이 됩니다. 너무 작았죠. 거의 가까이 빼고 말씀해 주실래요? 4.8에서 4.9% 정도요. 아직 5%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아이 4.9면 거의 5%인데 5% 넘으면 다시 얘기하시죠. 일단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끊습니다. 하경은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 4.8%라 함은 48,000%를 의미했죠. 이를 알 리가 없는 하경은 과장에게 보고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끝내 폰을 내려놓습니다. 한편 또 다른 주인공 송강, 아니 이시우. 때시 비유, 때 맞춰 내리는 비라는 뜻입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제때 내리는 비만큼 반가운 것도 없다고. 그런데 인감은 어디다 쓰시려고? 차 뽑으려고요. 귀여운 중고차를 뽑은 시우가 향한 곳은 기상청 전문 기자인 여자친구 유진이 있는 곳. 지금 출근하십니까, 최 기자님? 너 저번에 TV 보면서 여기 와보고 싶다고 했잖아. 아주 달달한 댕댕이 남친으로 보이는데 남친 기억력 쩔지? 그런데 또 오셨네요? 이쪽도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죠. 친구랑. 시우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직감적으로 이건 우박이다 싶은 거지. 여행 갈까? 뭘 제안하든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입니다. 결별의 시그널이었죠. 저기 그때 시우가 예상했던 대로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헐, 우박이다. 예보 없었지? 무시당했지. 게다가 그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치명적이었죠. 우박 예보가 전혀 안 내려진 상황하 그 피해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기상청은 그야말로 초비상사태. 아니 오늘 아침까지 이런 특이사항 보고 없었잖아. 총괄 과장은 탈탈 털리기 시작하고 찔리지 않으십니까? 지방 기상청에서 근무 중인 이시우는 우박이 내리자 비번날 출근하는 성실함을 보여주고 5만 원이요? 우박 내기 수금을 하러 온 것이었죠. 아이 그니까요. 제가 우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시각 기상청 상황실에서는 분석에 들어가는데 인천 2천. 잠깐만 저 아래 좀 확대해봐. 아주 작지만 뚜렷한 우박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맞네. 시그널이 보이네. 하지만 이것을 하경이 자체 판단하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리고 전국 기상청 직원 중 이것을 유일하게 발견한 것은 이시우. 와, 아니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신화를 까먹는 소리 말라고 하시더니 그가 가장 먼저 발견한 후에 아는 본청 직원에게 알려줬던 것이었습니다. 허나 이 불찰에 대한 모든 화살은 최 과장 이거 봤어 안 봤어? 본청 과장에게 쏟아지죠. 봤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도 좋은데 그랬으면 여기 뭐 어디 한 줄이라도 언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 그게 수치가 워낙... 죄송합니다. 제 실수입니다. 하경이 변호를 해보려 하지만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고 가는 참 리더였죠. 일시적인 현상? 그렇게 하나만 한 소리 하니까 뻔한 시그널도 놓치는 거 아니야. 날씨를 중계하지 말고 좀 예보를 하라고. 예보를. 국장의 꼽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기자님들 출동하셨답니다. 언론의 질타. 최 과장이 내려가 수습하시고 나는 청장님 뵈러 가야 되니까. 결국 그간의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안 그래도 고혈압이 심했던 총괄 과장은 쓰러지고 맙니다.
한편 수도권청 기상청 직원 시우는 소장님! 저 친구 또 왔네. 지리는 열정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관측소에 직접 방문합니다. 뭘 여기까지 확인하러 옵니까? 기계라는 게 믿을 수가 있어야죠. 특히 오늘은 평년에 비해 기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직접 관측하러 온 것이었죠. 같은 시각 화경 또한 강수 시그널 중 하나인 특이한 대류운을 발견하는데 그때 너네 리얼 웨딩홀 예약한 거 아니었어? 맞는데 왜? 니네 계약금이 아직 입금 안 됐대. 또 다른 시그널이 제분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전달됩니다. 기준 씨 그런 거 확실한 사람이야. 뭔가 착오가 있겠지. 하지만 때마침 도착한 국장에게 뭐야 또? 저 코딱지는 뭐야? 예보 브리핑이 시작되죠. 불안정이 강해지면서 만들어진 대류운입니다. 증발할 확률이 70% 이상이고요. 특보까지 가긴 좀 애매하다 수치가. 이어서 3월 14일 예보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청과 전국 각지의 기상청들의 예보 토의가 시작됩니다. 다들 강수로 이어질 확률은 희박하다고 보는 것 같은데 딱 한 명 비 옵니다. 틀림없이 온다니까요. 또 시우가 아이고 저게 또 지랄병이 도졌네. 비가 올 거라고 확신을 하죠. 또 하늘 맑은 거 안 보여? 이거요. 폭탄입니다. 곧 들이닥칠 거래도요. 직접 발품을 팔아 지면온도 튀는 거 보이죠? 온갖 근거들을 긁어모은 시우 입장에선 비가 올 확률이 훨씬 높았고 강하게 주장한 끝에 수도권청은 뭐 할 말 있어요? 현재 강원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본청에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비구름으로 발달할 거란 말씀이세요? 예, 1시간 내로요. 근거는요? 잠시만요. 그 1시간 전만 해도 하층원 상태였던 구름이 현재 춘천 지역을 통과하면서 빠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자료 올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친구입니다. 그날 우박 예측했던. 그래서요. 참고하시라고. 그렇게 시작된 그의 분석은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했죠. 현재 이 지역 하층 기온이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수증기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1시간 전만 해도 2km에 불과했던 구름이 현재는 5km, 6km까지 두꺼워졌습니다. 더욱이 현재 수도권 동부의 지상기온이 높기 때문에 불안정해진 대기로 인해서 구름이 증발한다기보다는 발달해서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제 예상이 맞다면 늦어도 2-3시간 후에는 수도권에 엄청난 비가 쏟아질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강수 확률 얼마? 예, 그러니까 18.7에서 8 정도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허나 냉정하게 수학적 확률만으로만 판단해본다면 대기 중으로 증발할 확률이 80% 이상이라는 건데 특보 발령을 고민할 필요조차 없는 수치. 이제 모든 결정권은 어이 총괄 직무들이 어떻게 할 거야? 과장 대리를 수행 중인 하경의 선택에 달렸는데 그때 식장 계약금 입금 안 된 거 맞대. 다른 시그널이 그녀의 집중을 또 방해하고 그 사이 그 지금이 한여름도 아니고 강원청의 엄과 예보는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틀리죠. 수도권청 또 시우의 치열한 공방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번 우박도 확률 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럴 거면 예보관이 왜 있는 건데요? 그냥 슈퍼컴퓨터가 내놓는 수치 모델대로 예보하면 되지. 기상은 흐름이야. 숫자 몇 개로 뒤집을 수 있는 판이 아니라고. 기상의 기본은 가변성이죠. 작은 현상 하나에도 얼마나 영향을 크게 받는데요. 너 지금 나 가르치냐? 자 이쯤에서 결정해야지. 이에 하경좌의 선택은 수도권청에서 제시한 가설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확률이 너무 낮습니다. 근거가 빈약하고 무엇보다 사례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그 자료 쓰고 수도권의 호우주의보 발령은 한 타임 더 지켜본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 그 사이에 수도권청은 보충 자료 제시해 주시고요. 하지만 포기를 모르는 불꽃남자 시우는 야! 지금 형 자리에서 특보 발령 가능하죠? 본청의 아는 예보관을 통해 몰래 특보 발령을 요청합니다. 안 해. 우박도 놓쳐놓고 연타로 호까지 놓치실 거예요? 그리고 야, 안 그래도 우박 사건으로 불만이 많던 본청 예보관은 이 요청을 미쳤어요? 실행하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자네가 한 거야? 아니 누가 총괄과장한테 보고도 없이 이런 특보를 때려 왜? 아무리 보고를 해도 받아주질 않지 않습니까? 이어서 일름보 모드를 온한 뒤 지난번 우박 시그널도 그렇고 계속 확률이 낮다면서 무시했잖아요. 모든 것을 꼰지르고 이게 무슨 얘기야? 5%도 안 되는 확률이었습니다. 5%에 가까운 확률이었죠. 저 새끼가 쳐 돌았나? 자네 잠깐 나 좀 봐. 하경의 털림 시간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총괄과장 건너뛰고 그 결정을 자네가 했냐고. 왜? 그녀가 보고를 안 했던 진짜 이유는 단지 5% 이하였기 때문이라는 안일함이 아니라 과장 몸 상태의 시그널 때문이었죠. 뭐? 아닙니다.
경위서로 써서 올려. 그렇게 국장실을 나오는데 야, 닥치고 1시간 내로 비 안 오면 우린 바로 죽은 목숨이야. 걱정 마요. 진짜 와요 와. 진범을 포착합니다. 본청 허락도 없이 특보 발령 내린 게 그쪽입니까? 네. 그런데요? 특보 발령 한 번 할 때마다 발생하는 국가 비용이 얼마인 줄 알아요? 이 예보 틀리면 그쪽이 책임질 겁니까? 실제로 수백억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쫄릴만 했지만 그래서 총괄 대행께서는 우박 예보 틀리신 거 책임지셨습니까? 아주 매운맛 회초리로 반격하죠. 아니다. 틀린 게 아니라 보고를 아예 안 하셨다 그랬죠. 정말 이봐요. 이슈입니다. 단 한마디도 지지 않는 시우자. 이번 예보 틀리면 책임질 수 있겠냐고요? 여기서 잠시 저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가 확보한 데이터로 날씨를 예측하고 예보를 때립니다. 저는 제 예보에 확신을 갖고 있고요. 그 확신은 최선을 다했을 때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박을 예보했을 때도 그랬고요. 아, 지금 나한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 뭐 결혼을 앞두고 계시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야, 너! 수도권청 이슈입니다. 야, 너 이슈! 이렇게 너 거기 딱 기다려. 왜요? 오시게요? 그들의 최악의 악연이 시작됩니다. 한편 수도권 지역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고 이에 따라 전 해상 경비 함정의 안전기동, 하천의 수심 체크, 교량 점검, 댐의 하수 방출, 제방 쌓기, 어업 중단, 하수구 점검 등 우리가 평소에 전혀 몰랐던 호우주의보의 엄청난 액티브들이 곳곳에서 실행됩니다. 그리고 뭐하냐? 아까 그 본청에 계신 분이요. 진짜 오진 않겠죠? 야, 설마 진짜 오겠냐? 그건 임마 네가 임마 하도 깐족깐족 되니까는 홧김에 확. 아 오셨네? 오늘 널 만나고 싶어. 시우 씨? 둘의 진짜로 오셨네요. 당신 나 잘 알아? 지리는 첫 만남이 아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떠들어? 이뤄지죠. 어쨌든 보고 안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피해본 사람들이 기상청에서 특보를 한번 발령할 때마다 발생하는 공적 인력 비용이 얼마인 줄 알아요? 5%도 안 되는 확률로 그 수백억을 날릴 수도 있었어. 난 그걸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자리고. 듣고 보니 또 합리적인데 비가 오는 시간이 오전에서 오후로 한 타임만 밀려도 오보청이라고 다들 난리들인데 호우특보 내렸다가 틀리면? 아, 그래서 안전빵을 택하셨다. 뭐? 어차피 맞춰도 얻어먹고 틀려도 얻어먹을 욕. 양쪽에서 날아오는 화살 중에 한쪽이라도 피해보자. 뭐 그런 거냐고 묻는 건데요. 서로 아주 상극의 가치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걱정 마세요. 반드시 옵니다. 비. 대체 뭐니 너? 때시, 비유. 때 맞춰 내리는 비. 이름 자부심 세계 챔피언. 이슈입니다. 이어서 지린 타이밍에 진짜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사장님. 나도 눈깔 있다. 그렇게 모두가 올바른 예보로 도움을 받지만 하경은 오늘 아주 여러모로 착잡한 신경입니다. 쓰고 가세요. 잔뜩 쌓여있는 언니의 카톡, 너 제부한테 확인해봤어? 그리고 수많은 문자 메시지들. 청첩장 인쇄 들어가기 전에 최종 시한 확인 메일 드렸는데 신랑분께서 답이 없어서요. 과장의 몸 상태 때문에 애써 무시했던 우박 시그널처럼 지연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입금 지연으로 취소됐는데 확인 부탁드려요. 계속 느껴졌지만 애써 무시했던 또 다른 시그널이 점차 현실로 다가온다. 그 확률은 99%에 가까워졌지만 나머지 1%의 희망을 갖고 약혼남의 집으로 향하죠. 신호는 단순했다. 사실 마음 한켠으론 때로는 소리로, 강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색깔과 받아들일 수 없었을 뿐. 진동으로. 그렇게 우박을 직접 맞고 나서야 우박이었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안전한 것은 없다고 받아들입니다.
신호를 보내오고 있었다. 이어진 시우의 집. 왔어? 이게 다 뭐야? 여행 가서 해먹을 거. 날씨에 보는 기가 막힌 적중률을 보이는 시우도 우리 헤어지자. 연애에 보는 젬병이었죠. 어? 헤어지자고. 갑자기 왜? 갑자기 아니야. 나 오래전부터 오빠랑 헤어지고 싶었어. 한편 하경은 개새끼. 잘못했어. 우리 이별은 없자. 상처만 남은 헤어짐을 제안하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수락합니다. 그래? 너 지금 그래라고 했니? 그래. 내가 너한테 무슨 말 얘기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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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른다. 야! 그래? 그래? 야, 네가 어떻게 해야 돼? 이 쓰레기와 함께했던 지난 10년간의 만남과 시간 그리고 추억들이 모두 허송세월로 느껴지며 엄청난 상처를 남겼죠. 두 달 뒤 회복한 과장과 대화 중인 하경. 그때 안개 때문에 일주일 내내 비상이었잖아. 알아. 내가 더 헤맬까봐 일부러 보고 안 한 거. 사실 날씨에 보는 미래 예측 그리고 미래를 맞추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우리는 잘못된 예보로 인해서 손해보고 짜증났던 것만 기억합니다. 그래도 덕분에 뭐 지난번 영종대교 같은 대형 추돌 사고는 막았잖아. 올바른 예보로 도움을 받고 일어났을지도 몰랐을 사고를 피한 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그걸 누가 알아주긴 하나요? 아무도 몰라주면 어때? 아무도 안 다쳤으면 됐지. 여러모로 기상청에 있어야 할 참 과장은 빨리 복귀하세요, 과장님. 나 사직서 냈어. 은퇴를 결정합니다. 과장님. 고맙다. 내 뒤가 자네라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진하경이란 든든한 후임자를 믿고. 하지만 정작 하경은 본청을 떠날지 고민 중이었죠. 그 이유는 이 쓰레기와 사내 커플이었기 때문. 교직 한 직장에서 괜찮을까요? 이미 소문은 파다하고 설상가상. 그 전근이 취소됐어. 기준의 전근은 취소되었습니다. 그 언론 대응력이 좋은 친구잖아. 청장님께서 그 점을 높이 사셨는지 뭐 그냥 곁에 두고 싶어 하시네. 네. 괜찮겠어? 계속 그 친구 봐야 되잖아. 국장은 간접적으로 이제 그만 자네도 그 고위직으로 하는 엘리트 코스 한번 밟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승진 기회를 허울 삼아 지금 저더러 예보국을 떠나라는 말씀이신가요? 하경에게 스위스 파견을 제안하죠. 경력은 뭐 자네 충분할 테고 추천서는 내가 쓰면 되는 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떠날 것을 고려해야 하는 더러운 상황. 사내 연애의 끝은 이별만 있는 게 아니었다. 그날 저녁 쓸쓸히 집으로 귀가하는데 TV가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밥솥에 이어 커피 머신, 인덕션까지. 이걸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혹시 TV 너가 가져갔니? 전 남친 쓰레기 아니 한기준이었죠. 아니 정리할 거 정리해서 나가라 그랬잖아. 네가. 이 우주 폐기물은 필요한 거 갖고 가라는 뜻으로 들었는데. 자기만의 언어 해독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말이 그렇게 들렸니? 난 네 짐 정리해서 나가라는 거였잖아. 야, 뭐 대신에 냉장고 두고 왔으니까 뭐 대충 반반퉁 아닌가? 저 새끼가 쳐 돌았나? 그래서 아파트 명의는 언제 정리할 건데? 심지어 위자료로 준다던 아파트 명의도 여전히 바꾸지 않고 있었죠. 위자료라며? 우리 정리할 때 그렇게 얘기 끝냈잖아. 그랬지. 그땐 그랬는데 근데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그 사이에 많이 올랐더라고. 그래서? 나누자. 반반. 게다가 아파트 구입에 든 거의 모든 비용을 하경이 댔기 때문에 더더욱 죽여버리고 싶은 아니 답답한 상황. 그래도 2배 가까이 오른 것 같아. 너도 알다시피 나 돈 없는 거 너도 알잖아. 그건 네 사정이고. 그니까 우리 와이프는 괜찮다는데 이 철면피는 심지어 그 바람녀와 칼결혼까지 하고. 나누자. 반반. 반반 좋아하네. 너 진짜 웃겨. 뭐 들었지? 나 본청에 남기로 한 거. 직장에서 계속 얼굴을 보게 된다는 걸 인질 삼아 진짜 너랑 얼굴 붉히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 뻔뻔한 철면피 제안을 이어나갑니다. 그건 너도 싫잖아. 안 그래? 그럼 잘 생각해보고 연락 줘. 자기야. 아니 이거 다리 좋아하는 마카로니 소리 나왔지. 오늘 아침은 다음날 복잡한 심경으로 출근 중인 하경 앞에 저 기상청 지금 맞다니까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와 이시호요. 익숙한 이름
사원증을 깜빡 두고 온 또시우였죠. 사본 좀 알려주세요. 얼굴이 다른데요. 저 맞아요. 이때는 고시 준비 중이라 좀 쪘을 때고요. 아, 저 맞다니까요. 여기서 여기랑 누구냐 너? 여기만 빼면 저라니까요. 그 사람 기상청 직원 맞아요. 수도권청 소속이에요. 시우는 하경의 도움으로 출입에 성공하고 감사합니다. 인사를 건네지만 볼일 보고 가세요. 체감온도 시베리아였죠. 그런데 또 뭡니까? 볼일 보러 가는 길인데요. 파견 나왔거든요. 총괄이 팀 특보 예보관으로요. 뭐라고요? 2주간. 전 남친도 껄끄러운데 이 새끼마저 아니 이시우마저 같은 팀으로 파견을 나왔습니다. 국장에게 바로 따지러 가는데 하경과 같은 급수의 선임 예보관까지 새로 발령와 있었죠. 오늘부터 총괄 2팀에서 선임 예보관으로 일할 거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저희 팀이요? 하경이 스위스로 갈 것이라 확신하고 과장 후임자로서 그를 미리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갈 거잖아, 스위스. 국장이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전 약혼남이 같은 기상청 직원일 뿐만 아니라 그 바람녀마저 기상청 출입기자로 계속해서 마주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그 바람녀의 정체는 시우의 전 여친, 다 해줘. 똑같은 바람 환상녀였죠. 그녀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날의 그 악몽이 떠오릅니다. 서러워가지고 살겠어? 결혼하는 사람? 예뻐진 거 봐. 하경은 그녀를 피해 화장실로 들어가는데 그러게 사내 연애는 하는 게 아니라니까. 결혼에 꼴이 나면 몰라. 헤어지면. 화장실에서도 하경의 이야기가 꽃을 피우고 있었죠. 야,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회사 그 어느 곳도 편한 곳이 없었습니다. 한편 5월인데 가쁜 겨울급 추위가 찾아온 초유의 저온 현상이 일어나고 총괄팀은 이에 대해 분석 중인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시베리아 기단입니까? 첫날부터 갈리기 시작하는 극단 성질의 두 사람. 오츠케 기단이 맞대도요. 바람이 그쪽에서 불어오잖아요. 원인으로 주장하는 기단도 정반대였죠. 뭡니까? 기온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요. 정반대 성질인 두 기단을 갖고 싸우시니. 그때 왜요? 이왕이면 저기 북태평양 기단까지 놓고 싸워보시죠. 북태평양 기단까지 참전한다. 모든 변수를 놓고 분석하자는 거예요. 됐죠? 됐죠? 그야말로 아비규환 총괄이 팀이었죠. 이어진 브리핑 시간. 일조량도 평년과 비슷하고 정확한 원인이 보이지 않는데 위성에 저건 뭐야? 다소 특이한 덩어리가 보입니다. 분석 중입니다. 아이고, 그놈의 분석 중. 아무래도 해무로 보이는데 알았어. 그러면은 언론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발표하고 직접 내려가서 상황 설명을 좀 해줘. 이거 특이 현상이니까. 그때 왜? 아, 불편한가? 별거 아닌 요청에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경이 당황한 이유는 언론 대응팀에 이 트래쉬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기자 라인엔 트래쉬 깐부까지 대기 중입니다.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론 대응력이 좋은 친구잖아. 청장님께서 그 점을 높이 사셨는지 뭐. 입만 살아가지고. 질문 있으십니까? 바람펴서 결혼한 깐부들 둘이 질문을 주고받고 그 부분은 총괄 예보관님께 직접 듣겠습니다. 바람핀 전 약혼남이 자신한테 그 질문을 패스하고 그걸 또 바람녀에게 직접 설명해줘야 하는 아주 지옥같은 시츄에이션. 추위는 하루나 이틀 정도 더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번엔 예보관님이 예상이 좀 맞았으면 좋겠네요. 5월의 겨울옷은 좀 아니잖아요? 그렇게 브리핑이 끝나고 철면피 끝판왕은 진하경 과장님, 생각해봤어? 어떡할지? 뭘? 내가 뭘 생각해야 되는데? 야, 하경아, 반반이면은 너도 절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또 집을 반반 나눌 것을 제안하죠. TV, 인덕션, 홈트레이닝 기구 전부 다 원상복귀 시켜놔. 그 전까지 반반? 어림도 없을 줄 알아. 야, 너 진하경 너 진짜... 코칭 똑바로 해. 목소리 낮추고. 어딘 줄 알고 씨. 야, 나도 이런 일로 너랑 원성 높이기가 싫어, 회사에서. 근데 네가 이렇게 나오잖아?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으면 뭐 싸우자고? 너 그러고 싶니? 넌 그러고 싶니? 아, 나는 싸우는 거 싫어하는데. 나도 그때 과장님, 시우가 등장하더니 국장님이 찾으시는데요? 네. 누가 봐도 적대적인 눈빛으로 쳐다보고 간다. 저기요.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죠? 북해.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보아하니 기준만 전후 사정을 모르는 것 같았죠. 아니, 저 사람 그날 그 미친놈 맞지? 자기가 잘못 본 것 같은데. 한편 어디 가세요? 국장님이 찾으신다면서요. 그냥 둘러댄 거였어요. 좀 곤란한 상황이신 것 같아서. 은근히 센스도 있는 시우입니다. 머리 좀 식히시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경을 도와주고 들어가는 길. 밑에서 잠깐 나 좀 봐. 오빠가 여기 왜 있어? 내 직장이니까.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수도권청에 있어야 할 사람이 왜 여기 있냐고.
파견 나왔어. 그 뻔뻔함도 같은 레벨이었죠. 여기까지 쫓아와서 뭘 어쩌려고? 야, 너 때문에 온 거 아니라고. 2주간 파견 나온 거야. 너야말로 이래도 괜찮아? 그 사람이 보면 어쩌려고. 그 사람은 몰라. 내가 오빠랑 동거했던 거 그 사람 모른다고. 앞으로도 계속 몰랐으면 좋겠어. 이 독사 같은 주둥아리 나불대는 거 봐라. 씨발 살발하다 살발해 진짜. 와 졌다 졌어. 그리고 이 장면을 하경이 목격하고 시우가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파악한다. 그날 저녁 쓰레기는 집 반땡을 기필코 하고 싶었는지 가져갔던 가구들을 반환하죠. 받았지? 너한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가져간 건데. 필요가 없긴 뭐 없어. 장난하나. 이는 하경에게도 필수로 필요한 가구들이었기 TV 팝니다. 바로 당근질을 시작하는데 밥솥 팝니다. 박스도 안 뜯은 스피커 팝니다. 몇 군 뒤 248만 원에 샀고 사용한 지 석 달도 안 된 제품이에요. 연락해온 당근러가 에이 사기네. 이상한 말을 합니다. 시리얼 넘어보니까 직구구먼. 심지어 직구 가격까지 캡처해서 보내주는데 그 TV 내 돈 주고 산 거 아니었냐? 기억 안 나? 나한테 절반 가져간 거? 내가? 그래, 내가 계좌이체했잖아. 124만 원. 기준이 TV를 반땡하자며 자신에게 뜯어간 금액과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가격. 기준이 개색. 하경은 너무 화가 나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 4시 잠도 안 오는 김에 출근해서 이상 기후를 분석하죠. 그런데 그때 일찍 나오셨네요. 시우가 등장합니다. 이 시간에 어쩐니? 저 원래 이 시간에 자주 출근해요. 이 새끼 뭐? 부지런 끝판왕이었죠. 저는 여기서부터 훑으면 되는 거죠? 파견 나온 사람이 이럴 필요까지 없어요. 이어서 이를 도우며 사실 저요 고국장님이 불러서 온 거 아닙니다.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뭐가요? 두 분 파혼하고 한동안 전국 기상청 메신저가 뜨거웠던 거 아시죠? 그래서 알았죠. 제 여친의 채간 새끼가 바로 한기준이고 그 새끼한테 파혼당한 여자가 바로 과장님이란 거예요. 여러모로 빠꾸 없는 시우였지만 하경은 뒤에서 수군대는 사람들보다 시우의 이런 직설화법이 훨씬 마음에 들었죠.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그리고 시우가 가장 확인하고 싶었던 사람은 생각보단 괜찮았어요. 누가요? 한기준? 제가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되게 마음 아플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괜찮더라고요. 그런 남자 만났구나 인정해버리니까 편안해졌달까? 그 남자가 좀 찌질하긴 하죠. 아, 그래서 더 화가 나요. 저렇게 찌질한 남자한테 차였다니까. 이어서 스위스 진짜 가실 거예요? 하경은 처음으로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로부터 스위스에 가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죠. 피하고 싶어서 가는 거라면 더더욱. 바람은요 보이진 않지만 지나간 자리에 반드시 흔적을 남긴대요. 크든 작든. 둘은 잠시 바람을 쐬러 나오는데 무슨 냄새 안 나요? 이거 분명히 얼음 냄새인데. 코가 거의 대여대불급이었죠. 얼음 냄새요? 이어서 지난 한파 때요 우리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게 시베리아였잖아요. 그랬죠. 바다가 꽝꽝 얼었을 정도니. 그 얼음이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 이유를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깨닫습니다. 날씨는 절대로 아무 이유 없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호츠크해와 사할린의 찬 공기가 동쪽으로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겨울 시베리아를 덮친 한파로 인해서 얼어있던 오호츠크 해상이 녹지 않으면서 북쪽의 냉기를 강화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성에 잡혔던 것은 해무가 아니라 얼음덩어리였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일단 5월 초 기상 관측사상 초유의 저온 현상이라고 표기해야겠죠. 초유의 저온 현상. 오케이, 그렇게 하자고. 네. 최고군. 한편 하경은 이 대여대불의 정체가 뭔지 궁금해지는데 그거 어떻게 맡은 거예요? 에? 얼음 냄새요. 오호츠크에 결빙된 얼음 냄새. 그거 어떻게 맡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갭니까? 그 냄새를 어떻게 맡아요? 냄새는 페이크였고 자료 보고 알았는데요? 모두 부지런함과 노력의 결과였죠. 부지런한 기상청 직원이 날씨를 정확히 관측하는 것이었습니다. 보기보다 순수하시네요. 그런데 그때 언니. 야 진학영, 너 그 아파트 정리된 거 아니었어? 근데 왜? 아 지금 네 앞으로 내용 증명서 날라왔어. 뭐? 뭐가 날라? 아니 한기준 그 새끼는 양심이 없냐? 어떻게 반을 날래 반을? 노양심 철면피가 끝내 본가로 아파트 반팅 내용증명서까지 보냈죠. 하경은 그대로 이성을 잃고 쓰레기에게 달려가 한기준!
너 나와. 분리수거장으로 호출한다. 이제 회사에서의 체면 따윈 중요치 않았죠. 그대로 쏘아올린 경영자의 가오와 함께 대화를 시작한다. 너 뭐하는 짓이야? 야, 너 여기 회사야? 남들이 보는 건 불편하니? 그럼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무슨 짓? 너 나한테 내용 증명 보내더라? 넌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야, 이어서 차근차근 너랑 나랑 보낸 시간만 10년이야. 10년. 그 10년을 쓰레기로 만든 건 바로 너였고 아파트 위자료를 주겠다고 한 것도 너야. 내가 아니고. 왜? 그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었거든. 아니야? 팩트로 조지기 시작하죠. 그럼에도 이 쓰레기는 네 말대로 10년이야. 그 10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는지 나도 한번 다 얘기해봐. 너 나보다 직급 높다고 나 얼마나 무시했냐? 자신의 바람을 합리화합니다. 사사건건 부려먹고 시켜먹고 지금도 진저리가 나. 알아? 너 그거 아냐고! 대체 너하고 난 우리가 보낸 시간 대체 뭐였던 거니? 듣고 얼마 줄 건지 나 대답해. 그 아파트. 그냥 네 말대로 10년 세월인데 너 언제 다 먹겠다는 거 그거 좀 아니지 않냐? 안 그래? 예, 이 새끼는 엔드게임이란 걸 깨달은 하경이의 그 집 나갔어. 역대급 멘토스 사이다 스피치가 시작됩니다. 언제? 계약금 이미 받았고 중도금 이달 말에 들어와. 그럼 내 몫은 얼만데? 2천만 원 청약 통장에 네가 딱 500 넣었더라. 나머진 다 내가 냈고 거기에 계약금, 중도금, 대출금까지 다 내 통장에서 나간 거 알고 있지.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집에서 너의 지분은 딱 7%란 얘기야. 거기에 직구로 사놓고 국내에서 샀다고 사기치고 뜯어간 내 돈까지 다 제하고 남는 금액 입금해줄게. 그러니까 하경아, 난 반반?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근데 너 어차피 스위스 간다며. 그럼 넌 당장 그 집이 필요 없는 거잖아. 누가 그래? 내가 스위스 간다고. 가는 게 아니야? 이제 막 과장 달았는데 내가 가기는 어딜 가니? 야, 그럼 너 지금 여기서 나 이렇게 보는 거 안 불편하니? 아, 너는 나 불편하니? 그럼 불편한 사람이 떠나. 네가 가라고 스위스 제네바로 이 개새끼야. 진짜 내 드라마 인생 최고로 찰지고 시원한 개새끼야. 너무 시원해서 다시 한 번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네가 가라고 스위스 제네바로 이 개새끼야. 개새끼야. 강조되고 반복되는 소리는 강아지를 불안하게 해요. 너 앞으로 나 아는 척하지 마. 알겠어? 존나 카리스마 있어. 기억 끝났어요. 이어서 그녀가 찾아간 곳은 저 스위스 안 갑니다. 국장실. 진짜? 정말이야? 네, 총괄이 팀 제가 한번 잘 이끌어볼게요. 오케이. 오늘 회식 한번 하자. 아니요, 퇴근할게요. 컷!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칼퇴. 그렇게 사이다 콤보를 제대로 보여준 뒤 시원씁쓸한 퇴근길. 사장님. 뭡니까? 시우가 한잔 하실래요? 술 한 잔을 제안하죠. 짠. 처음엔 어색함이 흘렀지만 부캐 그거 뭔데요? 아, 동병상련의 아픔을 지닌 둘이 그거요? 서로의 솔직한 썰을 풀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서 도망쳤다니까요?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남의 여자를 가르쳐가는 놈도 있는데 이 정도면 약과죠. 안 마실 수가 없다. 짠. 그래도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뭘요? 바람. 네? 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크든 작든 흔적을 남긴다면서요. 상처받은 사람은 나라는 걸 알고 나니까 이제 한 기준으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보이더라고요. 덕분입니다. 그렇게 훈훈한 관계를 다진 뒤 드라마에서 절대로 해선 안 됐을 아, 이제 다시는 사내 연애 같은 거 안 해요. 이 대사를 에이, 사람 일 모르는 겁니다. 해버리고 만 것이었죠. 아니요. 내 인생에 2번 다시 사내 연애는 없어요. 절대.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 에이. 자동으로 나와. 다음날 아침 뒤에서 시우가 자고 있을 확률 58,000%. 정답입니다. 됐어요? 하경과 달리 시우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색한 정적이 흐르고 미안. 더 어색한 사과가 이어집니다. 일단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 멈춰! 서로 동의한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좋았고요. 이어서 어렴풋이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데 얼때 12유씨 너 좀 멋지더라. 됐어요. 멋진 김에 키스 좀 해도 돼요? 뭐라. 합니다 그럼.
입 벌려 시킨다고 한다. 단 2화 만에 키스부터 조져버리는 꽃샘 추위보다 시원시원한 이 드라마. 이 다음은 노딱 확률 98,000%. 컷! 그래 우린 성인이야 그치? 그쵸? 하경은 어젯밤 일은 명불 기상청 에이스답게 그러니까 사건, 해프닝 그러니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종의 천재지변 같은 거고 만나서는 안 되는 두 기류가 만나서 형성된 일종의 그 벼락 같은 거랄까? 지리는 묘사를 이어나가고 그러니까 내 말은 그 결론은 그냥 우리 쿨하게 있자. 어른답게 나이스하게.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이었죠. 어차피 이슈특보는 다음 주면 수도권청으로 돌아갈 거고 난 이제 총괄이 팀을 책임지면서 이제 일에만 올인할 예정이거든. 특히나 사내연애 그런 건 알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알죠 물론. 그래 그럼. 그런데 문제는 근데요 저 복귀 안 하는데 시우가 정식 발령 받았거든요. 정식으로 무슨 말이야? 앞으로 우리 같은 팀이라고요. 총괄 2팀에 발령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잘해봐요 우리. 어른답게 나이스하게. 그럼 기상청 사람들, 부재 사내 연애 잔혹사, 정말 닉값하는 드라마인데요. 기상청 사람들이라는 독특한 소재와 사내 연애라는 조합을 아주 기가 막히게 엮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각 화의 타이틀과 서사의 절묘한 연계 연출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1화 시그널, 2화 체감온도 등 기상청 업무와 관련된 타이틀을 중의적 의미로 사용해서 우리 연애사와 절묘하게 엮어 서사를 전개해 나가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많은 고민으로 제작된 웰메이드 드라마라고 느껴졌습니다. 체감온도는 바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느냐에 따라서 같은 공간에 있어도 사람마다 느끼는 온도는 다르다. 찰지는 대사, 센스 넘치는 연출도 너무 좋았고요. 특히 기상청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처음인데 평소 잘 모르던 그들의 업무와 고충 등을 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만족한 드라마였고 본방사수 드라마로서 합격점 드리고 싶고요.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기상청 사람들 1화부터 2화까지의 내용이고 매주 토, 일 밤 10시 30분 채널 JTBC에서 방영됨을 알려드립니다. 즉 오늘 저녁 이 다음 내용인 3화가 바로 방영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너 좀 가깝다. 과장님 나 좋아해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소리를 내었어? 살락. 네 봉수 오바나.